옛날 옛적 평화로운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자연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모두 친절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곳의 왕 테오도로 왕이었습니다. 테오도로는 현명하고 깊은 통찰력을 가진 왕으로 그의 통치는 이를 증명하듯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접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소유와 통제의 구분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연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농부, 상인, 영주 그리고 다른 왕국에서 온 방문객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회가 정점에 이르자 테오도르 왕은 그간의 통찰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는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유머와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풀어놓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명의 아주 가까운 친구였던 에게르틱과 이네터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둘은 어린 시절부터 줄곧 함께 자라왔고 우정 또한 깊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다면 에게르틱은 늘 물질적인 것을 쫓는 반면 이네터스는 마음의 평화를 중시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에게르틱은 도시에 신묘한 거북선을 가진 어떤 상인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거북선을 한눈에 반해 무조건 소유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낮으로 그 상인에게 애걸복걸하며 거북선을 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많은 재산을 주고 그 거북선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북선이 손길을 벗어날까 두려워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도시에 그토록 원하던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의 운송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냐고 걱정했습니다. 반면 이네터스는 거북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다스리며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우리 통제를 벗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그 비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내 선택이지. 난 비가 와도 즐거울 수 있으며 비가 와 주기를 기도하는 대신 그 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네. 어느 날 무더위가 계속되던 도시에 마침내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아치며 결국 에게르틱의 거북선은 폭풍으로 인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에게르틱은 불행히도 그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지만 이네터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의 것이던 그 배는 사실 자네 것만은 아니었네. 자연이 다시 채택했을 뿐 진정 자네의 것은 아니었던 법이지. 이 이야기를 통해 테오도르 왕은 관객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각자의 생활 속에서 걱정을 한 덩어리씩 덜어내고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반응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그들의 개인적 행복뿐만 아니라 왕국 전체의 평화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웃으며 왕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테오도르 왕의 철학 족설교는 전설처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테오도르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소유와 통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 철학은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의 일상 속 스트레스와 고민을 다루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장 탁월한 제자 중 하나였던 디오니소스라는 젊은 철학자가 있었다. 그는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온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늘 노력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이론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이를 위해 그는 작은 고대 도시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축제는 웃음과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다. 사람들이 거리마다 모여 다양한 상점과 먹거리,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디오니소스는 사람들이 쾌락을 찾기 위해 몰려든 그곳에서 아타락시아의 개념을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갑자기 거리 한복판에 작은 무대를 설치하고 일종의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그의 퍼포먼스의 핵심은 마음의 균형을 찾아라 라는 놀이였다. 참여자들은 각자 나무 막대기를 들고 디오니소스가 준비한 길을 따라 걸어야 했다. 그 길에는 다양한 유혹과 방해물이 있었다. 한쪽에는 달콤한 과자로 유혹하는 상자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귀신이 나오는 무시무시한 통로가 있었다. 과자와 귀신은 사람들이 욕망과 두려움을 상징했다. 디오니소스는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막대기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 막대기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면 평온함을 잃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눈앞의 유혹이나 두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균형을 유지하며 길을 걸어보세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무대에 올라갔다. 하지만 막상 길을 걷다 보니 막대기를 잡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다. 길 가운데에 이르러서 많은 이들이 과자에 손을 뻗다가 떨어뜨리거나 귀신 소리에 놀라 막대기를 놓치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며 디오니소스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보셨죠, 여러분?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온함을 찾으려면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본연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단순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쾌락입니다. 결국 몇몇 사람들은 막대기를 끝까지 떨어뜨리지 않고 길을 완주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무대를 내려왔고 그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들었다. 디오니소스는 사람들에게 아타락시아의 중요성을 이토록 단순하면서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에 만족했고 그의 퍼포먼스는 축제가 끝난 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렇게 디오니소스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단순한 놀이로 변형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현대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네덜란드의 한 작은 마을에 살던 어린 소년 테오가 있었습니다. 테오는 항상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반짝이는 별들과 끝없이 펼쳐진 우주를 보며 경이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테오는 그의 할아버지인 마을의 지혜로운 철학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테오야, 할아버지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세상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특별한 지혜가 있단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광대한 우주와 우리의 존재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깨달음이란다. 테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바리흐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말한 범실론이라는 것이란다. 할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스피노자는 하나님과 자연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자연 그 자체라고 보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 바다, 나무,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이 신성한 것이며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야. 테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은 건가요?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테오야, 우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스피노자가 말한 진정한 삶의 방식이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우주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단다. 테오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테오는 자연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숲을 걷고 강가에 앉아 명상하며 나무와 꽃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테오가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을은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 조화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테오의 철학을 받아들여 삶의 방식으로 삼았고 마을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테오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지혜를 통해 세상과 하나 되며 살아가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의 가슴속 깊이 간직되었고 후대에 전해지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도 밤하늘을 올려다볼 기회가 있다면 그 속에서 자연과 우주 그리고 자신의 작은 연결점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말한 범실론의 삶,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세상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철학 교수인 에밀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를 불러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막 이사온 개구쟁이 소녀 엠마에게 백지설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엠마는 천진난만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에밀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에밀리 아줌마, 백지설, 이 뭐예요? 종이랑 관련된 거예요?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엠마를 자신의 서재로 초대했습니다. 책이 빼곡히 꽂힌 선반 중 한 곳에서 얇은 책을 꺼내 들고는 엠마 앞에 앉았습니다. 엠마, 백지설은 종이와 관련이 있긴 해. 그런데 우리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 거란다. 이 백지설이라는 건 우리가 태어날 때 마음이 마치 하얀 종이처럼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지. 엠마는 조금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이제껏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던 거나요? 에밀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야. 우리 마음은 처음엔 하얀 도화지와 같아서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도 적혀있지 않단다. 대신 우리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점점 그 종이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지. 그렇군요. 엠마는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생각이 그림이라면 전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에밀리는 엠마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단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면서 넌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을 그리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그림은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노력과 호기심으로 색이 더해지는 거란다. 엠마는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들은 엠마가 정말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 이렇게 다채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엠마는 자신만의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엠마는 친구들에게 색연필과 하얀 종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각자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 종이에 그림을 그려보자 고 제안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며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고 각자의 경험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본 무지개, 학교에서 처음 맛본 새로운 음식 혹은 반 친구와의 놀라운 대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엠마와 친구들은 단순히
하얀 종이였던 마음의 도화지에 경험 이색상을 추가해 나가며 그 다양하고 독창적인 그림들이 결국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경험이 쌓이면서 종이 위의 그림은 점점 더 풍부해지고 의미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교수는 엠마와 친구들이 이렇게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존 로크의 백지설을 실천에 옮겨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결국 엠마는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백지 위에 경험이라는 물감을 한 층 더 칠하며 다채롭고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완성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어떠한 방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서로의 호기심과 탐구심이 안내해 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 철학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엠마와 친구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끝없는 탐구의 여정을 위한 로드맵이었던 것이죠.